이분은 사기를 당한 거죠. 1억 7천짜리 보증금을 2억을 내고 들어가신 거예요. 등기등본을 확인하시고 근저당권,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확정일자, 전입신고일자 확인하셔서 내가 대항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올해는 이제 상가 임대인인데 이 사업자들이 불황이어서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예, 안녕하십니까. 윤세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아직도 전세금 못 받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사실 빌라왕이라고 정말 건물 200채 사놓고 세입자는 마구 받아놓고 무책임하게 지금 구속되신 분도 봤고요. 다양한 형태의 전세 사기가 있는데 피해금을 정말 못 받는 사례도 있기는 해요. 전세 계약 당시 등기부 등본을 잘 확인하지 않아서 뭐 3순위 이하라든지 등기부 등본에 어떤 가압류라든지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가압류를 하지 않은 분들, 어쨌든 순위에서 밀려난 분들은 서울을 제외한 부동산 시가가 떨어진 요즘에는 전세 보증금을 원금 그대로 받기 어려운 케이스도 많아요. 그러나 최대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된 사건이긴 한데요. 민사 소송에서 승소는 했어요. 근데 아직 경매 진행 중이고 돈을 받지는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이분이 전세보증금 2억을 납부를 했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건물이다. 소액 임차인이어서 나중에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런 말을 듣고 계약을 했는데 사실 확인해보니까 그 어떤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았던 거죠. 등기등본을 보니 이미 다세대 주택이어서 대충 한 12세대, 10세대가 있고 이미 5세대, 7세대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놓은 거고, 그리고 그들은 선순위 임차권자였어요. 보증금이 더 적어서요. 이분은 사기를 당한 거죠. 1억 7천짜리 보증금을 2억을 내고 들어가신 거예요. 순위권도 밀리고. 그래서 등기부 등본상 아무리 봐도 이분은 돈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해서 당신은 우선권이 없으니 일단은 퇴거하시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보증금 원금은 다 못 받겠지만 주인이랑 지금 보상 비용 협상 중입니다. 일단은 전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등기등본을 확인하시고 근저당권,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은행 대출이라면 건물 시세에서 채권 최고액 뺀 그 금액 안에서 전세 보증금이 설정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셔야겠죠. 아니면은 은행 대출을 없애고 근저당권을 없앤 후에 계약을 진행하시던가요. 이런 경우는 사실 실무상 쉽지는 않죠. 왜냐면 요즘은 다 부동산을 대출을 끼고 구매를 하시니까요. 그래도 내가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경매로 넘어가도 1순위 권리가 있는지 그거는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세 피해자가 됐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확정일자, 전입신고일자 확인하셔서 내가 대항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셔야 됩니다. 건물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그 보증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시 계약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권 득이 명령이라는 걸 신청을 하세요. 그거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전세 피해자 구제 신청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정부에서 도와주는 제도들이 분명히 있으니 대출 이자가 계속 발생하시잖아요. 전세 피해자 구제 신청을 통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피해를 보전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는 일단 형사고소는 무조건 진행을 하셔야 돼요. 형사고소를 압박을 해서 합의금을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긴 한데요. 이런 대형 전세 사기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워낙 많아서 실제로 형사 합의를 진행했을 때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민사도 걸어 놓는 거고, 그리고 내가 등기상 우선순위가 있으면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남아있으니까 경매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제 가압류라든지 근저당권이라든지 그런 걸 제하고 내 몫의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경매 절차는 좀 복잡합니다. 그대로 안내대로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제출해라 라는 걸 제때제때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배당 신청도 그 기한 안에 하셔야 되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꼭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직접 하시다가 이제 배당 기일도 놓치고 곤란한 경우들이 있어요. 전세 사기 외에도 요즘엔 임차인들이 야반도주하고 퇴거도 안 하고 도망가는 사례도 되게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을 정말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는 작년까지 진짜 많았어요. 문의가 정말 많았고, 올해는 이제 상가 임대인인데 이 사업자들이 불황이어서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물건 다 놓고 도망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금을 건물주한테 줬으니까 전세금이라든지 보증금을 건물주한테 주고 전세권을 설정을 했는데 그걸 담보로 또 대출을 받은 거예요. 은행에서도 대출 받고 그냥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그래서
이 전세권 위에 전세권 저당권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지저분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도 없어요. 세입자를 받아 이제 월세 손해가 안 나는데 계속 월 3만 원씩 손해가 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체 보증금에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대료, 관리비, 그리고 각종 청소 비용, 철거 비용, 폐거 비용, 이사 비용, 수리비 이런 것들을 전부 차감한 남은 금액을 이제 공탁을 하고 대신에 이 지저분한 등기부 등본을 한 번에 싹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고 그 위에 붙어 있는 전세권 저당권 등이 싹 다 말소되겠죠. 그래서 불황기에는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분쟁들이 정말 많은데요.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못 받고 또 임대인들은 야반도주한 임차인을 상대로 월세 수익 상당히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무엇보다 등기부 등본 정도는 좀 읽으실 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들이 정말 다양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자세한 내용들은 전문 변호사 상담을 꼭 하시고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